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바로 출근해서 오늘 오전에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한동훈 당대표 흔들기라는 이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네. 3.1천하. 저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옥균 프로젝트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포부가 있고 하고 싶으신 거 많은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저희 민주당이 조만간 곧 탄핵 절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새기시고 어쨌든 다음 방통위원장한테 저 임무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 탄핵하고 임명하고 정말 잘못된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인 건 분명하면서도 어쨌든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방송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얼마 전에 민주당은 탄핵 절차라든지 아니면 방송 사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들도 이번에 그 방문진이라든가 이사 그 선임 계획 절차를 조금 중단하고 논의체를 만들어서 합의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사를 늘리자고 했는데 그 이사가 뭐 좌파라든지 편향됐다든지 그런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그러면 안 좌파인 사람, 안 편향적인 사람들 그냥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국민의힘에다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다. 대통령실은 왜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여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발로 걷어차놓고서는 지금 와서 민주당이 전 정권 때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것만 도돌이표로 하고 있으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은 그러면 과연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송 사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법도 요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는데 아니 대통령이 정권의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하고 싶은 공약이 있을 거고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야당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은 다음 방통위원장에게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데 어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휘에 대한 사전적 정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됐죠. 오늘 위원장이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뭐 공정, 공공, 다양성, 공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파적으로 서로 해석이 너무 달라요. 아,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 일부에서 지금 MBC가 뭐 이렇게 정파적이다 다소.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협의하거나 합의하거나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토론 또는 논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술 먹고 술병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건 나쁜 짓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왜 나빠? 기분 나쁘면 때릴 수도 있지. 이러면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기간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손가락 운동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폄훼했고 그거야 뭐 실수고 그냥 말장난이라 쳐도 진지하게 청문위원들이 물어봤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느냐.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러면 손가락 운동 잘못해 손가락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행동이 자기의 역사 인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합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헌법 전문을 시켰다라고 그 정신을 높이 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민주화에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물었죠.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논쟁적인 사안이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논쟁하고 토론할 수가 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뭐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는 자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장관을 한다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전 민주당도 약간 청문회 과정에 잘못했다고 보는 게 물론 빵도 중요하긴 하지만 빵도 중요하죠. 예, 빵 되게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돼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뭐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 일탈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3일 사흘이나 된 청문회를 너무 법카와 빵으로만 많이 몰두했다. 저는 이준숙 위원장의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분은 절대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 생각들이. 저는 그리고 이거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여러 번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방통위원장의 적격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전 뭐라고 답할지가 궁금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얘기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기자들이나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미 민심과 떨어져서 사시니까 거기는 이제 포기하고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은 어떻게 위원장이 아니죠. 지금 대표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딱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빵에 너무 매몰됐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빵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빵은 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햇빛님이 곧 오후 2시에 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의결회의를 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속전속결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석이었던 상임위원회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다시 2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회의 열어서 이사 선임안 의결하겠다는 거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할 예정이다.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속전속결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양상인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막장이죠. 막장인데 사실 민주당도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겠지만 탄핵 소추가 되면 권한 정지가 되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기 전까지 권한 정지가 되는 건데 어차피 오늘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또 이 위원 임명하고 2인 체제에서 방문희 이사진 선임, 뭐 KBS 이사진 선임하고 끝. 그다음은 권한 정지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사퇴를 할까? 그다음엔 중요한 게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사퇴 안 하고 그냥 권한 정지돼서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의 빵집을 찾아서 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탄핵 심판에서 저는 인용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인용되기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각된 다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밀린 월급 다 받고 그다음에는 이준숙 위원장이 정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신의 자리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물론 민주당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문진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 선임을 2인 체제에서 바로 의결하고 뭐 내일 모레 탄핵소추 된다. 일단 의결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뭐 민주당이 워낙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겠죠. 문재인 정부 때 니는 마음대로 해놓고 왜 내가 알리니까 그래. 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통법 그때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데 특별다수제가 들어간 법안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니네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게? 라고 하면 정권 잡으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핑계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 때는 너희들이 바꿀 수 있었는데 왜 안 바꿨어? 라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거죠. 한동훈 대표도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때는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때 안 했는데 미안해. 지금 합시다. 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늘 오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브리핑에서 20, 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분이고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제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제 얼마 전에도 그 경사노위 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김문수 하면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도지사입니다. 이게 생각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논란 부자입니다. 논란이 바로 치니까 17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는 차마 방송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저 도지사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면 역사적으로도 이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하신 분이고요.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죽음의 구판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또 반대하셨던 강단 있는 분이십니다. 네, 누구를 위한 강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태원 그 참사 때도요. 술자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분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다. 모르겠습니다. 노동계와 관련된 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노동계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분의 이력이 과연 이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 찬성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느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이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으로서는 결연하게 맞서서 조금 반대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임명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무한반복이 과연 이 정부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문수 지사라는 표현이 이제 더 익숙하긴 한데 전 지사죠. 네, 전 지사 경산노위 위원장 했었고요. 근데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산노위 위원장 할 때는 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저의 순전한 상상이고 추정인데 별게 없었네. 제가 이제 이분 임명된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별게 없었네요. 그럼 일을 아무것도 안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건 제가 그냥 저의 순전한 상상이기 때문에 만약 아니라고 하면 제가 여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을 움직이면 논란이 만들어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는 상황들에서는 우파의 전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실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관료 출신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런데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동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방송도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하고 조율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전사를 임해서 싸워서 이겨. 전장에 투입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방통위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조율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서 나아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것도 저의 그냥 캐릭터 분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수사 때 아마 뭐 징계도 한다, 좌천도 된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재인 정부나 예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쪽은 워낙 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게 너무 강해서 자꾸 전사들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2조 심판론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게 오래 들고 나왔으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민주당이 어떤 큰 과학으로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보이는 뭐 장관급들에 대한 임명도 보면 거의 그런 비슷한 류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를 아주 거악이라고 보고 우리가 척결해야 돼. 싸워서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으로 아예 보질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는 없죠.